너무 허망하게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한 디펜스를 하려 합니다만은 이 미국 국내가 아닌 해외 주둔하는 미군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버든 쉐어는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 또 이제 우리한테 닥친 문제가 이 트레이드 문제입니다만 페어하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공정한 트레이드 룰에 의해서 전 세계 이 상대방과의 협상을 하겠다. 근데 이 페어니스를 보는 기준이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다를 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어니스를 벗어났다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또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이거는 가는 방향은 그런 타임테이블을 갖고 하겠습니다만 그 다운사이즈 한쪽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간다. 또 동맹 간의 관계도 기존의 동맹 관계에 있는 그대로 답습하는 거에서는 조금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얘기입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푸틴과 마치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도 개입을 하고 푸틴과 트럼프 간에 무슨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푸틴과 트럼프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국제관계 전반을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유사한 류의 리더입니다. 어느 지도자치고 자기네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푸틴의 러시아라는 것은 과거의 구소련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국민들이 그거를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런 류의 아메리카 포스트 비즈니스맨 출신이다면 아메리카 포스트를 강한 미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마지막 같은 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베 총리나 중국의 시진핑이 역시 같은 류의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진핑도 얼마 전에 코어 리더라고 이제는 시진핑 거기 이제 컬렉티브 리더십이라고 합니다만 시진핑에게 힘이 주어지는 앞으로 향후 5년간을 강한 지도자가 역할을 할 거예요. 아베 역시 기존의 현대 일본사에서 가장 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정상적인 노멀 국가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미, 일, 중, 러의 지도자들이 다 강한 리더십의 같은 캐릭터의 같은 과에 흔히 하는 말 같은 과의 지도자를 우리들은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입니다. 시리아 난민 문제는 엊그제 언론에 통해서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엔타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와 생각에 공감한다, 동참하겠다는 얘기를 싹 흘린 걸 보면은 시리아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 푸틴이 강점했을 때 트럼프가 유럽의 나토 동맹이라든가 유럽의 전통 우방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너희들은 뭘 하고 있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동맹과 우방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크라이나 문제는 서유럽 국가 너희들이 나토 동맹도 있는 너희들이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었냐에 대한 강한 반발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침공 문제는 아주 계획적으로 한 의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문제를 갖고 아마 푸틴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외교력이 아마 시험대로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이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제 본인 자체도 얘기했죠. 그 클린턴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과거의 문제는 결국 경제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국 대통령이 할 큰 일이야. 이게 시즌2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과 상관이 없이. 그래서 미국 대 일자리 창출인데 이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지금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게 이미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소위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라는 것이 제대로 기능을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우리도 앞서서 FTA라고 양자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또 FTA를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는 그러한 류의 WTO라는 국제 트레이드 시스템의 엄브레라 밑에 있지만은 말하자면 따로 노는 자기네만의 룰을 갖고 통상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WTO의 시스템 자체는 도전을 받고 있는데 미국 역시 WTO가 중국이 가담하고 러시아가 가담하고 인도가 참여하고 그런 다음에 소위 전 세계 무역 체제를 이끌었던 메인스트림에서 밖에서 노는 애들이 그 판을 흐리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WTO가 작동가 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WTO라는 거에 밖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보호무역주의라고 하지만은 이미 나프타 캐나다와 인공국인 멕시코와의 나프타 협상 새로 하겠다고 합니다만 바로 대번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공동 전선을 유지해서 미국과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미 FTA를 포함해서 FTA가 처음부터 다시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 한미 FTA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좀 충실하게 해야 될 거다. 또 한미 FTA를 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많은 얘기들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래 내용들을 하나둘씩 다 점검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트럼프의 미국이라도 한미 FTA를 처음부터 다시 재협상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미중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강한 중국, 강한 미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앞으로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관계입니다만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맞아면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서부터 중국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고 무게감도 커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 안에서 중국을 보는 소위 차이나 와처들이 중국은 미국의 장래에 있어서 위협이다, 스레트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중국을 대하는 대중국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와 더불어서 잘 살고 평화 공존하면서 공영할 수 있는 그러한 로지한 그러한 그 장밋빛 미래를 갖고 중국을 잘 구슬려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제법 있었습니다만은 7, 8년 전부터 이제 그러한 목소리에서 중국 위협론의 목소리가 이제 다수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또 트럼프라는 요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말을 트럼프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국도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연봉보다 실리를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리를 챙기는 데 있어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중 간에 겉으로는 충돌 과정으로 갈 것 같지만 마지막 한두 차례 송방을 겨뤄본 이후에는 컴프로마이즈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문제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의 이익이 그 와중에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본, 이게 한 사흘 전에 어제 그 아베가 뉴욕에서 트럼프를 만난 첫 세계 지도자가 됐습니다만 그 일본 제가 지난주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의 소위 서가에 나와 있는 책이나 그 잡지에 나온 주제를 보면 아주 그야말로 트럼프 쇼크에 이걸 일본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는 그런 호들갑을 떠는 유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뭐 방위비 부담, 뭐 주일 미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TPP라고 일본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서 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문제를 미국이 주도를 하고 일본이